줄기나 잎이 튼실해져요. 새순 돋는 것까지 도와줘요. 결간도 길어지고 옆으로도 늘어나고 포도가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를 딸 시기에 가면 전체적으로 익는 속도가 비슷해요. 열가가 없다시피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 손바닥을 넘어가거든요. 포천포도는 꿀포도로 유명한데요. 낮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일조량이 좋고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17브릭스 이상 나가 수도권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포도입니다. 빛깔도 좋고 맛도 좋은 포천포도. 명품을 이어가는 숨은 비결이 무엇인지 현장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한국농업심사 이장희자입니다. 그 꿀포도로 유명한 경기 이제 포천 포도밭을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남달리 달고 맛있는 그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는 달인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포천시 군내면에서 캠벨 농사를 짓고 있는 이홍술입니다. 여기 농장 규모가 어떻게 되죠? 캠벨이 2,500평이고 캠벨. 머루포도가 500평입니다. 나무가 참 좋아 보이는데 수령은 한 어느 정도 됐죠 이게?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이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8년차 때까지가 전성기고 14년이면 고목인데 그 포도 그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생육이 참 잘 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뭐 노하우라는 것보다도 제가 농사를 지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은 1, 2월 달에 거름을 주는데 우리는 3월 달에 주거든요. 개분 비료나 유박 비료를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 한 1,000평에 한 50포씩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2,000평이면은 이제 개분 비료는 100포가 들어가는 거고. 네. 유박은 그럼 몇 포? 100포 정도가 들어갑니다. 유박 비료도. 네. 저희 포천 지역은 5월 달이면 꽃이 펴가지고 수정이 되는 시기거든요. 개화 전까지 물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포도에 물을 많이 안 주고 개화 시기가 지나면서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물을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관주로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는 개화 시기에는 물을 안 준다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화 시기서부터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원 관리가 다른 농가들은 1, 2월에 이제 그 거름 들어가는데 여기 사장님이 3월에 이제 퇴비가 들어가고 또 물도 안 주다가 개화 될 때 그때 주는 거네요. 다른 농가들은 좀 특이하게 하신 그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되겠네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봄 가뭄이 있고 우기가 오는 해가 많아요. 우기가 오다 보면 거름이 빨리 나무가 흡수를 하다 보니까 캠벨은 화진 우려가 제일 심하거든요. 화진 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캠벨 화진 예방이 이제 첫 번째고 포도 잎이 수확 때까지 꾸준히 생육이 잘 가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뭐 관리하고 뭐 특별한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었나요? 다른 농가에서는 잎사귀를 태운다 해가지고 칼슘제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두 잎 나와서 소독할 때마다 칼슘제를 혼용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도를 올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포도나무가 여름이 되면 칼슘제를 받지를 못하니까 봄서부터 사람이 건강 식품 먹듯이 포도에도 영양제를 계속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3월 달서부터 칼슘제를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좀 뿌리시나요? 그 풍년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5리터로 나와요. 저렴하다고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효과가 좀 있다는 거죠. 물 500에 1리터씩 넣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잎사귀가 타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런 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2,000평 오면은 한 1,350 정도를 타거든요. 2리터 반 정도 되니까 하나 가지면은 2번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도 좋고 뭐 효과도 좋다는 말씀이네요. 예, 가격 대비 풍년칼이 무척 좋은 칼슘제예요. 몇 월에 이게 살포하시는 거죠? 이제 3월 달에 세 잎 정도 나오면은 그때가 3월 한 2, 3일경 돼요. 그 칼슘제 말고 뭐 다른 뭐 규산도 같이 뭐 혼용해서 쓰시는 건가요? 이 발효규산이라고 그것도 우리가 3월 달부터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500에 1리터씩 넣어요. 지금 칼슘제 그 풍년칼하고 규산 그 발효규산을 같이 혼용해서 이제 쓰신다는 거잖아요. 후반기에 들어가면은 포도 잎사귀 보호제를 뿌리지만
전반기 사순 때부터는 네, 발효규산을 쓰므로 음. 이 줄기나 잎이 튼실해져요. 후에 이 포도 맛 때문에 칼슘제를 쓰는 거고 풍년칼을 쓰는 거고, 발효규산은 결간을 조금 짧게 해주고 잎사귀를 튼튼하게 해줘요. 사순 나오면서 쓰면은 이 줄기 이런 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사순 돋는 것까지 도와줘요. 사순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방법이 좀 생소한데 근데 상당히 현재까지 보니까 나무 생생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포도 농가를 방문하다 보면은 제일 그 힘든 작업이 알속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그 포도밭을 보니까 참 잘 돼 있어요. 꽃이 피는 시기가 5월 달에 펴가지고 6월 달에 알속기를 하는데요. 꽃 피는 기간이 길면은 이 알속기만은 기간도 차이가 나야 돼요. 며칠 동안 하세요, 알속기를?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평에 한 4일 걸려요. 아, 4일. 6명 정도가 들어와서 7, 8일에 해야 돼요. 그 개화 시기를 이렇게 좀 줄이면은 좋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 물을 네. 저기 개화 시기 전까지 안 줬잖아요. 네, 그렇죠. 개화 시기를 한 일주일 정도 늦추려고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다른 농가보다. 개화 시기가 5월 한 16일 정도 돼요. 포도대왕이라는 게 있어요. 개화 일주일 전에 포도대왕을 25마리에 한 번을 치고 한 일주일 정도면은 개화 시기가 끝나요. 그러면은 개화를 해가지고 열매 맺는 게 좋아져요. 이게 길어지면 날씨 변화에 의해서 화진이 올 우려성이 있으니까 시기를 조금 늦추는 대신 그 기간을 짧게 해주는 거예요. 개화가 돼가지고 10%에서 15% 될 때 포도대왕을 25마리에 2병을 넣으면은 포도송이가 길어져요. 다른 집 포도는 쉽게 얘기해서 성인 손바닥보다 좀 적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 손바닥을 넘어가거든요. 알게부스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옆으로 늙어주는 거예요. 개화가 끝나고 나서 알게부스타를 25마리에 한 병. 결간도 길어지고 옆으로도 늘어나고 포도가 역삼각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캠벨은 역삼각형을 이루어져야 이쁘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길어지고 넓게 하면은 역삼각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판매할 때 포도가 이뻐요. 포도가 송이도 크고 알도 유난히 좀 검고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속검을 하고 나면 네. 코콜이라고 있어요. 아, 예. 개화가 돼서 수정이 되고 나면 바로 1000평에 2포를 관주로 주는데, 포도알이 좀 비대기에 들어가면서 좀 커져요. 네. 봉지를 세우고 나면은 가리 종류가 들어가니까 보보라고 있어요. 아, 보보. 예. 그거 보보를 1000평에 2포 정도를 관주로 주거든요. 보보를 주면 그 가리 성분이다 보니까 네. 포도 익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해요. 그러면은 포도를 딸 시기에 가면 전체적으로 익는 속도가 비슷해요. 아, 코코리랑 보보라는 비료는 어떤 비료 같아요? 코코리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이 많이 함량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뿌리 발달에 도움을 줘요. 아, 뿌리 발육을 좋게 네. 해준다. 거름을 조금 늦게 주다 보니까 이 비대기에 뿌리가 좋아지면서 거름을 많이 뽑아 올리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집보다 포도알이 조금 커져요. 그 보보 봉지 역할은 세워놓고. 어떤 역할이죠? 그건 가리 종류다 보니까 네. 익히는 쪽으로 가는 아. 거죠. 비대기에는 코코리가 좋고 봉지를 세워놓고 그 익히는 역할을 보보가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 코코리 비료는 언제부터 사용하셨어요? 지금 한 4년 됐어요. 오, 4년 포도밭에만. 네, 포도밭에만 쓴 게 아니라 예. 맨 처음에는 일반 작물에다 쓰다가 예. 포도가 괜찮겠구나 하고 네. 포도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일반 작물에도 좋지만은 예. 포도가 좋더라고요. 이건 수용성이다 보니까 관주통에다 그냥 붓고 물만 부으면 그냥 녹아버리니까 바닥에다 뿌려주다 보면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절감 면에서 녹여가지고 관주를 해주다 보니까 거름은 조금 들어가도 아. 효과는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일반 관행농법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비교가 좀 어떤 사람이 주다 보니까 화학 비료가 조금 많이 간 데는 덜 익고 조금 덜 간 데는 빨리 익고 수확을 할 때 골라 따이는 입장이 돼요. 아. 코코리나 보보가 그걸 어느 적정선에서 들어감으로써 포도가 일정하게 익어가지고 수확하는 시기가 3일 정도 됐는데
98%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안 익은 게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다 균일하게 익었으니까. 잘 익는 거네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노동이 절감되죠. 절감되고. 그 지방 그런 데 보면은 포도가 익지를 않아 가지고 이게 골라 따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비도 자주 오고 날씨도 그래서 열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런 어떤 피해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깔끔하고 깨끗하네요 보니까. 발효규산이라는 걸 준 이유가 네. 인제 나타나는 거예요. 발효규산을 살포를 해줌으로써 네. 잎사귀가 튼튼해지다 보니까 갈반 병에 좀 강해져요. 아, 갈반. 발효규산 같은 경우에는 봄서부터 계속 주고요. 거기다가 그 푸르지오를 주거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기서부터 줘요. 장마 시기가 온다 그러면 장마 시기서부터 해가지고 준다고요. 그 500에 한 병 정도를 갖다가 이제 연면 시비를 주는데 그러면 잎사귀가 두꺼워지고 튼튼해지다 보니까 포도 생명은 잎사귀라고 보면 돼요. 잎사귀가 튼튼하면 포도 맛이 그대로 올라오는데 정상적인 포도가 되는데 병이 오게 되면 포도가 까맣게는 익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푸르지오고 발효규산을 줬기 때문에 그게 지금 포도한테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요즘같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데 제일 지금 병이 갈반병이라는 게 제일 심하거든요. 근데 갈반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갈반병이 덜 오는 입장이죠. 안 올 수는 없는데 최대한으로 안 오게 만들. 그러니까 포도가 정상적인 맛이 나는 거지. 근데 열과도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6시서부터 8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 물을 주는데 개화 시기서부터 쭉 수확 시기까지 해요. 수확 시기에 물을 안 주면 열과가 생겨요. 그러면 밑에다가 하루에 2시간씩 주면서 그걸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연면 시비로 열과 어플을 주게 되면은 열과가 없다시피 해요. 열과 어플이라는 게 껍질 탄력을 생기게 해주고 갈라지면서 수분이 빠지는 거를 조금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수확을 해가지고 보면은 갈라졌는데 수분은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25마리에 2병씩 이제 그걸 해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주거든요. 그게 보름 간격으로 줘요. 그게 14일에서 15일 정도 지속된다 그래요. 봉지를 씌워놓고 착색이 오면서 비대기가 와요. 그렇죠. 예. 비대기가 오는데 그때부터 전후해가지고 한 3번 주면은 45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확기는 맞출 수가 있어요. 보름 간격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되게 포도가 따는 내일 따기 시작하면서도 오늘 줘요, 그거를. 그건 농약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농가들은 그런 노하우가 있었네요. 네, 농약을 연면 시비로 해서 주게 되면 열과가 방지가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역시 이제 포도는 또 이게 맛, 당도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꿀맛나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25마리용이거든요, 한 병이. 2회에서 3회를 쳐요. 보름 간격으로. 수확 시기로 역으로 계산해서 내가 따는 날짜가 9월 5일이다. 네. 그러면 9월 한 4일서부터 해가지고 4일이나 3일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거 역으로 15일을 마이너스 해가지고 밭이 큰 농가는 수확하는 데는 안 쳐도 되고 수확이 길어지면은 늦게 따는 쪽은 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2,000평이다. 보통 1,000평을 따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소매니까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걸려요. 1,000평은 포도가 따기 전에 15일 전에 뿌렸으니까 당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예. 근데 안 따는 밭 있잖아요. 그거를 포도 따기 시기에 바로 또 그걸 쳐버려요. 꿀맛나 제품을 또 네. 거죠. 그러다 보면 그쪽 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당이 한번 올라와 가지고 비가 왔다가 해를 하루나 이렇게 보면 그 당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칼슘제하고 여러 가지 저게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꿀맛나를 가지고 당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확 끝날 때까지 네.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네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맛이 없으면 포도를 안 가져가요. 이게 도매하고 틀리게 소매는 항상 와서 포도알을 맛을 보고 포도를 사가기 때문에 그렇죠. 당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판매하는데 유리해요.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비교를 들어봤는데요. 뭐 맛이 안 좋을 수가 없네요. 보니까 빛깔도 좋고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포천 포도가 좋은 게 비는 조금씩 오지만 여기에 올해 열대야가 없었습니다. 포천 포도가 당도가 좀 강하고요. 대체적으로 일반인이 알기에 포천이 북쪽이다 보니까 포도알이 적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포천 포도가 알도 춘실하지만은 당도도 좋다 보니까 포천 포도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